이번 영상에선 우리 아이들 학원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학원 전단지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전단지에 쓰여 있는 문구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이런 문구였어요. 이번 방학도 놀기만 할 우리 아이 답답하시죠? 전 이것을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저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 때 노는 아이 보는 거 답답한 엄마들을 위해 책임지고 맡아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겠다는 학원에 아이를 보내면 안 되나요? 우선 이 문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번 방학도 놀기만 할 우리 아이. 이 문구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 아이가 이번 방학도 놀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난 방학 때도 아이가 뭘 했다는 뜻이에요? 놀기만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방학도 놀기만 한다면 다음 방학 때는 어떨까요? 역시 놀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고요. 이렇게 하나의 명제를 보고 여러 가지 다른 사실들을 유추해내는 활동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학습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아이 답답하시죠?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답답하게 느끼시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노는 모습의 아이를 보고 답답하다고 느끼시면 우리 학원에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학원에 보내면 부모님의 답답한 마음이 해결될 것인가? 아이가 학원에 가 있는 동안은 아이의 노는 모습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 노는 모습을 답답해 하셨던 부모들이라고 하면 학원을 보육 개념으로 보고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 대신 아이를 몇 시간 봐주니까. 그런데 아이를 몇 시간 맡아주는 것 치고는 학원비가 그렇게 싼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이유가 보육 목적이 아니기도 하고요. 실은 부모님의 마음엔 아이가 학원에 가서 성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방학도 놀기만 할 아이가 학원에 간다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를 보고 답답해한다는 그 마음에 큰 변화가 없다면 아이는 공부를 대체로 절대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잠깐 눈 가리고 아웅이지, 학원에 가지 않으면 이번 방학도 놀기만 할 아이가 학원에 간다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를 봤을 때 답답한 마음이 안 들어야 학원에 가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아이의 모습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답답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모습만 봐도 좋은 그런 긍정적이고 흐뭇한 느낌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고 긍정해 준다는 느낌을 아이가 받을 수 있어야 정서가 안정적이 되어 공부를 혹시나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답답해하면 대체로 공부는 이제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모습을 답답해하는 본인의 그 마음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진심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관점을 바꾸는 건 여간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아이 모습이 답답해서 학원에 보내시기보다는 아이가 좀 놀더라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지 않을까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거는 기대감이 부모님마다 다 있겠지만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라는 것은 단순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가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재밌고 더 이득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엔 일반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었기에 아이가 놀기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노는 모습에 부모가 답답해하고 화를 내기라도 하면 부모-자녀 관계가 안 좋아지고요. 아이의 자존감도 추락합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놀더라도 그 모습을 비난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으면 관계가 나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 부모님들은 아이의 현재 모습에 대해 너무 불만족스럽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아직 어려서 노는 게 재밌을 나이고 공부의 참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지라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아이가 성장할 것을 믿어주신다면 아이가 공부를 조금 더 성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연구에 의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아이가 이번 방학도 놀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노는 게 재미있기 때문임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공부 시간을 더 늘리게 되는 심리적 배경에는 공부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좋았다는 긍정적인 공부 정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최고의 스타 강사를 붙여놔도 공부가 하기 싫은 아이들은 공부를 하게끔 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이가 공부에 대한 정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적용하신다면 좋은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첫째,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공부는 문제집들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에 들어있는 학습 내용만 온전히 이해한다는 목표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공부해야 하는 목표가 분명해지고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할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몇 장씩 풀어대는 문제풀이 공부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대체로 지겹습니다. 학원에서도 대개 문제풀이식 공부로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공부 정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둘째, 공부에 대한 주도권을 아이에게 점차적으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너 숙제 있니? 이런 거 부모님이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너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데 이런 것도 대체로 묻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업은 아이의 책임이기 때문이고 아이가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온전히 인식할 수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요. 부모님이 내 공부에 간섭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압박감을 느껴서 공부가 점점 더 싫어질 수 있어요. 아이가 학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 가는 것조차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학원에 가겠다고 선택하여 부모님이 학원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아이가 부모님에게 감사를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부모가 학원비를 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느끼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했을 때 책임감을 느껴 동기가 생긴다는 이 과학적인 원리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실학습법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학습법은 자녀 4명 모두를 도쿄대학교 의학부에 진학하도록 잘 키우신 사토 료코라는 엄마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것은 고독한 일이기 때문에 거실에 책상을 두고 자주 대면 접촉하면서 아이가 가족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정서를 가지며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의 공부 환경을 거실에 꾸며준다는 것이
거실학습법입니다. 너 공부해야지 이런 말에는 너 혼자 공부해야지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학업이라는 짐을 짊어지기가 아이에게 대체로 버겁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책상을 거실에 배치하는 거실 학습법이라는 거죠. 사토 르코시는 이 방법으로 자녀 4명 모두를 명실상부 일본 최고의 대학교이자 최고의 입시 성적을 요구하는 도쿄대 의학부에 합격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로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간에 부모님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아이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직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가 아직 못하는 것임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 하신다면 그 답답해하는 정서가 아이에게 전염됩니다. 엄마, 나 마음에 안 드시죠? 아이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녀는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에 그 반대로 크는 경향이 있어요. 청개구리처럼요.